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작가님의 전망 좋은 방입니다. 2부 제20장 누중세의 종말. 앨런 자매는 그리스로 떠났지만 그들만 홀로 여행했습니다. 이 작은 무리 중 오직 그들만이 말레아 해협을 2번이나 항해하고 사로니코스만의 물을 가로지르겠지요. 그들만이 아테네와 델포이를 방문하고 지적인 노래의 신전,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이나 파르나소스 아래에 있는 신전을 방문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 청동 마부가 망설임 없이 무안을 향해 질주하는 신전 말입니다. 그들은 덜고 불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빵 때문에 몸이 무거워진 채 콘스탄티노플로 향했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는 멋지지만 덜 힘든 목표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페티모스 펜션 베르톨리니로 돌아갑니다. 조지는 그곳이 자신의 옛방이라고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루시가 말했다. 내가 쓰던 방이거든. 내 아빠 방도 내가 쓰던 방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네. 샬럿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 그는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조지, 일어나. 내가 왜 여기가 되면 안 돼. 조지가 중얼거렸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그녀는 수선하려 애쓰던 그의 양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이었고 다시 봄이었다. 아, 샬럿.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 비비 신부님을 구성하는 것과 똑같은 물질이죠. 무의미한 말.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엔 류머티즘이 올 거야. 웃지 말고 어리석은 짓은 그만해. 왜 웃으면 안 돼? 그는 팔꿈치로 그녀를 껴안고 얼굴을 그녀 쪽으로 가져가며 물었다. 울 일이 있어? 여기 키스해줘. 그는 키스가 잘 될 만한 곳을 가리켰다. 그는 어쨌든 소년이었다. 중요한 건 과거를 기억하는 건 바로 그녀였고 쇠붙이가 그녀의 영혼 속으로 스며든 건 바로 그녀였으며 작년에 이 방이 누구의 방이었는지 아는 건 바로 그녀였다. 그가 가끔 틀리는 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편지는 있었어. 그가 물었다. 프레디가 한 말이야. 이제 여기에 키스해줘. 그리고 여기에 키스해줘. 그러다가 다시 류머티즘에 시달리게 된 그는 창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창문을 열고 몸을 기울였다. 난간이 보였고 강이 보였고 왼쪽으로는 언덕의 시작이 보였다. 뱀처럼 쉬쉬거리며 그에게 인사한 마부 운전사는 아마도 12달 전 이 행복을 시작했던 바로 그 마부일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남부에서는 모든 감정이 격정으로 변했다. 남편은 어린 바보를 위해 그토록 애썼던 사람들과 만물을 축복했다. 그는 스스로를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중요한 싸움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탈리아에 의해, 그의 아버지에 의해, 그의 아내에 의해 말이다. 루시,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러 이름이 뭐든 간에 교회가 아직도 보여. 산 미니아토, 양말 좀 다 만들어줄게. 운전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SIGNYINO DOMINIFIMO 언어 지아이아오. 도련님, 내일 드라이브 갈까요? 라고 불렀다. 조지는 그에게 자기가 착각했다고 말했다. 운전에 쓸 돈이 없다고. 그리고 도울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 라비시 씨, 세셀, 샬럿, 운명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조지는 자신을 이 만족감으로 끌어들인 힘의 원천을 헤아려 보았다. 프레디의 편지에 뭔가 좋은 내용이 있었어. 아직 아니야. 그의 만족은 절대적이었지만 그녀의 만족은 씁쓸했다. 허니처치 가족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 위선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는 윈디 코너를 영원히 소외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는 뭐라고 하던가요? 바보 같은 놈.
자기가 품이 있는 척하는 줄 알아. 몸에 떠나야 한다는 걸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엄마가 허락 안 해주면 우리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경고도 줬는데 이제 와서는 도피라고 하는 거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놈. SIGNYINO DOMINIFIMO 언어 지아이아오. 도련님, 내일 드라이브 갈까요? 하지만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그는 우리 둘을 처음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해. 하지만 세실이 여자들에게 그렇게 냉소적으로 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두 번째로 완전히 변했어. 남자들이 왜 여자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할까? 난 남자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어. 나도 비비 신부가. 당신은 그걸 바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거야. 윈디 코너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행한다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어쩌면 그러고 나서 그는 더 부드럽게 말했다. 글쎄, 난 진실을 행했을 뿐이야. 내가 한 유일한 일이지. 그리고 넌 내게로 돌아왔지. 그러니 아마 넌 알고 있을 거야. 그는 방으로 돌아섰다. 양말은 말도 안 돼. 그는 그녀를 창가로 데려가 그녀도 모든 풍경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들은 길에서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무릎을 꿇고 서로의 이름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큰 기쁨이었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작은 기쁨들이었다. 그들은 침묵했다. SIGNYINO DOMINIFIMO 도련님, 내일 드라이브 갈까요? 아, 저 사람 귀찮아. 하지만 루시는 사진 판매상을 떠올리며 아니,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샬럿, 끔찍하게 얼어붙은 샬럿.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할지. 다리 위로 지나가는 불빛을 보세요. 하지만 이 방은 샬럿을 떠올리게 해. 샬럿처럼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날 저녁 사제관에서 내 아버지가 집에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야 했는데 샬럿이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걸 막았을 텐데 아버지는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네가 날 깨우쳐줄 순 없었을 거야. 내가 아주 행복할 때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다. 모든 게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기억나. 샬럿이 알았더라면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걸 막았을 거고 난 바보 같은 그릿으로 가서 영원히 달라졌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조지가 말했다. 분명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아니. 그녀는 그를 못 봤어요. 위층에 비비 신부님 어머니랑 같이 계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교회로 가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지는 다시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께서 그녀를 보셨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서재 벽난로 옆에서 졸고 계시다가 눈을 뜨셨는데 샬럿 양이 계셨어요. 당신이 들어오시기 몇 분 전이었죠. 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자 샬럿 양이 돌아서 가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애써온 사람들의 뜬금없는 대화, 그리고 서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쉬는 것이 그들의 보람이라는 이야기였다. 샬럿에게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오자 그녀의 행동이 더욱 흥미로워 보였다. 어둠을 싫어하는 조지는 말했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해. 그런데 왜 굳이 만날 위험을 무릅썼을까? 그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 갔지. 그들은 그 사건을 조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루시의 머릿속에는 믿을 수 없는 해결책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해결책을 거부하며 말했다. 샬럿은 마지막 순간에 미약한 혼란으로 자신의 일을 망치는 것 같아. 하지만 캄캄한 저녁, 강물 소리,
그리고 그들의 보응 속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말이 생명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했고, 조지는 속삭였다.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무슨 뜻이에요? SIGNO와 INO, DOMONI FIMO 언어 지아이아오. 도련님, 내일 드라이브 갈까요? 루시는 몸을 굽히며 부드럽게 말했다. LOSCI어, 프레이고, LOSCI어, SI어 MOSPOSOTI. 내버려둬요. 제발요. 내버려둬요. 우리는 부부예요. SCUSITONDO, SIGN와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하며 말을 채찍질했다. 비유에너 에스이아의 지아오지아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NIENT. 천만에요. 마부는 노래를 부르며 차를 몰고 떠났다. 무슨 말이야? 조지. 그는 속삭였다.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정말 놀랍군. 내 사촌이 항상 바랐다는 게 말이야.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랐다는 걸. 물론 아주 깊은 곳에서 겉으로는 우리와 싸우면서도 실제로는 바랐다는 걸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너는 여름 내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널 어떻게 편히 쉬게 해주지 않았는지, 매달 점점 더 괴짜스럽고 믿을 수 없게 되었는지 봐. 우리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 그렇지 않았다면 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묘사할 수 없었을 거야. 자세한 내용은 있는데 타버렸어. 나중에 그 책을 읽었어. 루시, 그녀는 얼어붙지 않았어. 온통 시들어 있지도 않았어. 우리를 2번이나 갈기갈기 찢어놓았지만 그날 저녁 사제관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었지. 우리는 그녀와 친구가 될 수도 감사를 표할 수도 없어.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든 말과 행동 아래 깊은 곳에서 그녀는 기뻐하고 있다고 믿어. 불가능해요. 루시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아니요. 가능할 뿐이에요. 젊음이 그들을 감쌌다. 마부의 노래는 보답받은 열정과 이뤄진 사랑을 알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보다 더 신비로운 사랑을 느꼈다. 노래는 잦아들었다. 그들은 강물이 겨울의 눈을 지중해로 쏟아내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은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의 소설 전망 좋은 방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전망 좋은 방은 단순히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개인이 사회적 억압과 위선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과 자유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함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